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친구 측 변호인단 로펌에서 추구하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블랙아웃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사건 초기에 친구가 이야기한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여기까지 실수로 나온 것을 일단 무마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략의 핵심인데 그 취지는 그 이유는 나중에 자기들이 설령 기소되더라도 이거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더 이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와 나 중에서 3시 37분에 같이 있었다 이거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진술을 이미 한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에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가와 나 중에서 가만 경찰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가와 나 둘 다 그 아래서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등장하냐 이런 여러 그 유튜버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모순이 많은 거는 이해하시는데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니까 큰 문제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1심, 2심, 2심까지는 3심이랑 좀 사실관계 다투는 게 좀 달라서 일단 1심까지 만약에 모순이 좀 있어도 나를 갑자기 등장시키거나 나도 있다. 그다음에 경찰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혀 자기네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보시면 A4 용지 한 장도 안 되거든요. 한 10장, 20장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물론 다른 그건 보고서일 뿐 진술 받은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경찰 조사가 절대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증명력과 신빙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알인데 그 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터뷰하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알에서는 다른 증인들은 2명씩 모두 등장시켰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그 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만 경찰에서 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 법정 싸움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 알리바이 증인이라든가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대방 전략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나라 기존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 학자들의 입장이 쭉 여기 학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리바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가장 첨예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법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영미에서 왔거든요. 독일에서 왔다, 대륙법에서 왔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거 몇 개고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영상에서 보겠지만 상당 부분이 영미에서 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왔거든요. 저희 나라는 그런 좀 특성이 있고 근데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학자들의 통설도 대법원이랑 똑같이 갑니다. 기존의 그 고정된 예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보시면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2019년 판례에서 도전하는 게 생겼습니다. 기존 통설과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실무에서는 피고인한테 알리바이 증명에 관련돼서 검사가 여러 가지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피고인한테 이걸 돌린 고등법원급의 판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최신 판례. 하지만 대법원 가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틀리고 학자들의 통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취지는 여기 도전하는 게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갭이 많고 구멍이 많고 흠이 많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기존의 법리로 계속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알리바이의 특징이 뭐냐면 알리바이 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인이랑 틀리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장소와 시간에 있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다른 장소와 시간을 검사가 조사하려면 전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피고인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형사소송에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있었고 다른 장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한테 그럼 다른 그 기관과 공간을 특정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증명하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증명 책임의 문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관련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는데, 그 법률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법률 차원 그 이전에 있는 게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가라는 그 굉장히 상위 룰,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두 헌법적 룰.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right to silence라고 해서 뭐 잘 아시는 그 무패권, 그 다음에 징수 거부권 다 유사한 건데 일단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헌법적 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소명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또 대법원이 자꾸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걸로만 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서울고등법원 2019년 판례도 나왔듯이 알리바이 문제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부존재 사실의 증명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검사가 입증을 하면 상관없는데 검사가 입증하기에 성질상 굉장히 그 자체가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걸 입증하라고 또 얘기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입증하냐,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있었으면은 그래도 헌법 룰을 따르자, 너희가 입증해 이렇게 하겠는데 영미법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 체계가 시스템이 많이 완성이 됐는데 영미법에서 오히려 알리바이 관련돼서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책임을 넘기는, 증명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연방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50개 주,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설명드릴 테지만, 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밖에서, 선진국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한 그 형사소송법의 뿌리국, 그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존 통설에 대해서 도전하는 학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씩 도전하는 게 생기고 있죠. 여기 쭉 보면 여기 증거 개시 문제 2007년도에 새로 그 신설된 조문이거든요. 형사소송법. 그거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공소장 변경 문제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각과 장소에 범행을 했다. 방법과 시간, 장소 하나하나 행위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다 특정을 해서 그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변경할 때는 독립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그걸 법원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특정 문제거든요. 특정.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다른 곳에 있었다. 시간과 장소. 그걸 특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검사가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특정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피고인한테 어느 정도 이 증명 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보시면 연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법에서 나온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 이거는 실제법적 기준이에요. 이 차이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영미에서 나온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건 소수법적인 겁니다. 소수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확인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법적 기준이라는 거는 그 진위불명, 맨 끝에 가가지고 이거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할 때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이 소송법적 제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걸 설명드리기엔 그렇고 소송법적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미국 영미에서 발달된 증거법적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증거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판사들이 경험칙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믿을 수 없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100억짜리 소송을 갖고 싸우다가 그 10억짜리 문제가 한 문서에 담겼어요. 근데 1심에서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3심에서는 이러하다니 쭉 얘기한 다음에 경험칙상 그런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니다. 경험칙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근거 된다. 물론 되죠. 증인들 말 좀 껴놓고 다른 말 껴놓고 보수적인 거 껴넣지만 결국은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보강하기 위해서 넣는 것 뿐이에요. 핵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미국은 차이점이 뭐냐면 소송법적으로 증거법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판결문 그 양만 봐도 미국은 그 연방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상세하게 다룬다는 거. 그래서 과학적 룰이든 뭐 어떤 그 법적 룰이든 상세하고 정확하고 정보가 많고 데이터가 많고 분석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수록 중진국, 후진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 룰, 추상 룰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 그건 어느 나라나 추상적 룰, 상위 룰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룰이 발달되고 세부화시키고 공식을 만들고 썰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헌법으로 이런 모든 로마법, 그 다음에 영미법적인 게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헌법을 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해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알려진 사실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추론한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 파악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도 여기서 쓰고 있네요. 요거는 어떤 저희 변호사 출신의 어떤 법학 전문 교수분이 이거 쓰신 논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인용한 근거, 외국 판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제 취지는 오늘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만 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추정과 제가 어제 말씀드린 증거법상 추론하는 거 유죄 추론, 무죄 추정은 얼티밋 궁극적인 추론. 그 궁극적 추론 가기 전에 무수한 베이직, 그래서 인터미디엇 이런 모든 중간적 이런 모든 추론들이 그 우리 추정이라는 말과 혼동될 수 있는데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앞에서 보신 그 증거법 교과서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저자의 주장처럼 이제 그 피고인한테 알리바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기존에 좀 갭이 많은 흠결이 많은 룰을 이제는 좀 우리가 미국처럼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전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조두영 교수. 근데 여기 어떻게 쓰고 있죠? 동조전 찾기 어렵다. 기존의 통설과 대법원은 갭이 아무리 많고 구멍이 많고 잘못된 특히 선진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다음에 EU에서도 폐기시키고 새로운 거를 룰을 들어와도 우리 통설과 대법원은 그냥 예전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도전하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윌리엄스 vs 포이다 이 사건이 1970년 사건으로서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인데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리바이에 관한 문제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1970년대 판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 증인에 대해서 검사한테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알리바이 증인은 배제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들마다 자기들의 주장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핵심은 원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이든 법이든 원문입니다. 원문 철학자가 쓴 원문 17세기든 18세기든 아니면 12세기든 14세기든 그 철학자들이 법학자들이 한 로마법 학자가 아니면 영미법 학자가 한 원문 그 원문을 최대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미리 공개하지 않으면 disclose 하지 않으면 exclusion 된다. 배제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ll states라고 나와 있죠. 50개 주에서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 1970년대 연방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 그래서 배제시킵니다. 미리 알리지 않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알리바이 주장은 배제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나중에라도 나중에 나를 등장시킨다. 그럼 이렇게 배제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미법적 형사소송법, 형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가 특히 형사소송법의 영미법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영미법에서 오히려 계속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50개 주 전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따라가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입법자들도. 2007년도에 그 형사법에서 이게 신설됐습니다. 아까 똑같은 겁니다.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 개시를 요구하지 않으면 증거 신청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위 룰에 있는 헌법적 그 룰에 의해서 대법원은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신설됐지만 형사법의 266조가 신설됐지만 알리바이 증명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근거는 낼 수 없다.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알리바이 증명 책임에 관한 헌법적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적 차원에서의 이런 입법자들의 새로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 통설, 기존 그 갭이 많은, 틈이 많은 그 논리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19년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잠깐 보셨죠? 그것처럼 도전을 해도 서울 그 대법원에서는 예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핵심은 뭐냐면 특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소장 그 기소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해가지고 그 법원에 제출했을 때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대로 모든 시간, 장소, 범행, 방법 이런 모든 걸 특정을 했는데 그때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시간대 아닌데 그 장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피고인이 얘기해서 피고인 말이 맞는데 그러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특정을 해서 이 특정을 엄격하게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와 장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은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증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인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뭐가 차이냐? 우리나라는 증인을 안 받아들이는 대신에 증거 신청을 안 받는다고 아까 법 보셨죠? 그 대신에 다른 걸 제출할 수가 있어요. 증거 신청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걸 제출하고 그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으로만 반드시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거의 증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을 안 받아주고 익스클루전 배제시키니까 이렇게 석연치 않고 모순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알리바이 증인을 갑자기 출연시키겠다, 나를 출연시키겠다 했을 때 미국은 배제를 합니다. 아까 계속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배제를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와 장소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그 개연성이 있단 말로 우리가 증명 인정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특정을 했으면 그대로만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 반하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자신들이 제출해서 흔들면 판사의 확신, 여기 보면 확신이라고 써있죠? 이 확신을 흔들면 충분히 미국이랑 달리 그 정도가, 그 가능성의 그 정도가 달리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제출하거나 믿을 수 없이 제출한 알리바이 증인을 출연시키면, 나를 출연시키면 안 받아들이니까 사전에 정직하게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여지가, 이런 빌미가 있다 이거죠. 이런 대법원 판례. 그래서 검사가 모든 걸 입증하라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언제 등장시킬지도 모르고 나는 그 아래서 진술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검사한테 우리나라는 유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갭이 많다라는 거는 선진국 아까 판례 보셨죠? 50개 주도 보셨죠? 갭이 많은 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